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요거 얘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엄마쌤들이 수학이 약한 우리 아이들 특징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은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그럴 수 있죠.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6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연구 결과에서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 또 약한 친구들의 특성을 6가지로 크게 나누었어요. 네. 네.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지는 친구들, 그리고 방어적인 행동하는 거, 수학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네. 그리고 약한 연산, 문제 이해력 약함, 그리고 추상화 능력이 약한 것, 그리고 수학을 복잡한 학문이고 재미없어라고 생각하는 네. 것, 그리고 집중력이 약한 이렇게 6가지 특성으로 나뉘는데 네. 이 중에서 부모님께서 놓지 않고 이 아이를 꾸준히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크면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꼭 해소해 네. 줘야 하는 부분이 네. 대표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계속 장기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어렸을 때의 나쁜 기억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정적인 부분. 감정은 다시 긍정적으로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예, 네네. 첫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처음 시작부터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미 생긴 부정적인 생겼네? 감정이라면 가능한 어렸을 때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찾아야죠. 돼요. 네. 그럼 이제 어려워도 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아이는 제가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언어나 이런 쪽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조금씩 즐겁게 하는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이미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더라고요. 생겼군요. 그럼 네. 이 부분을 제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는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저희 아이는 이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수학 숙제를 끝내면 꼭 아이가 좋아하는 약속한 거. 시간만큼 영화를 보게 해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는 싫어하는 게임을 수학을 하게 해주고. 견뎠을 때는 게임을 하게 해준다든지 와, 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그래도 해결했으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꼭 해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럼- 줘야겠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친구랑.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초대해서 같이 숙제도 봐주면서 숙제하게 하고 일정 정해진 시간 숙제를 하고 나면 그 시간 이후엔 충분히 그 친구와 놀게 해주면 그래도 수학을 공부한 그날만큼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놀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기쁜 감정을 좀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네. 저희 아이한테 통하는 방법이라 이제 제가 정리해 본 내 건데 아이를 잘 관찰해서 그렇죠. 아이에게 아이마다 맞는, 방법이 다 다를 네. 테니까요. 그래야 될 것 아이 같아요. 잘 관찰해서 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없애줄지 네.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적 행동이라 하면 과연 어떤 행동일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방어적 이게 행동. 막 하지마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네. 방어적 행동이라는 게 수학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답을 제대로 풀었어도 스스로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학원에서 수업하거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학에 대해서는 선생님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못하고 엄마랑 같이 공부할 때는 엄마 눈치를 본다든지 답도 자신 없게 쓴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방어적 행동이에요. 아, 그럼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댓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집을 풀다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틀렸어? 그리고 막 지워버린대요. 아, 그것도 방어적인 행동, 가장 대표적인 근데 방어적인 저는 행동이에요. 수업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아쉬운 게 그걸 통해서 하나만 고쳐도 답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을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그럼 그걸 지웠다. 네. 그럴 때 왜 이걸 지우고 그렇죠. 그래? 그게 이런 중요해요. 행동을 이런 말을 맞아요. 하면 맞아요. 아이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틀렸을까 봐 우리 예원이가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엄마가 좀 더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해 보자라든지. 하자. 이런 방어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부정적인 표현은 그렇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데 네. 아이가 태도가 안 좋을 땐 반드시 단호하게 잡아주셔야 단호하게. 돼요. 태도에 대해선 당연히 단호하게 잡아주시되 아이가 이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선 절대 부정적인 표현을 맞아요. 하지 말아주시고 네.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해 주는 걸 강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라도 당연히 남들은 다 아는 당연한 부분일지라도 우리 아이의 사소한 성취라도 아주 크게 칭찬을 크게. 해주셔서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맞아요. 주셔야 돼요. 늘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엄마쌤들이 미처 실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약한 집중력.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약한 집중력인 것. 이게 한 번에 바로 잡는 방법은 없어요. 네. 이제 계속 우리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가장 장기전인 거예요. 당장 어떻게 바꾸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노력해 그렇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한 집중력인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건 머릿속에 저장되지만 다 날아가거든요. 네네. 집중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엄마와 선생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 왜 집중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자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닌다면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해주시면 부탁을 좋을 것 해주셔야죠.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집중력이 약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가능한 수업 시간에 친절하게 저희 아이 이름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부르면 선생님이나 엄마가 나를 신경 쓰고 계속 주시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이 조금 더 좋아져요.